네, 안녕하세요. 17화로 돌아왔습니다. 좀 늦었죠? 한 열흘 만에 녹음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명절 때문에, 제사 지내고 친척분들이 계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명절이 다 끝나고 나서야 녹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두 명절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명절은 그래도 좀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주말이 껴있어가지고, 한 명절은 3일 정도였지만 한 5일? 네, 그리고 또 대체 공휴일 어제 수요일이 대체 공휴일이다 보니까 좀 더 쉴 수 있었던 명절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들 오늘 복귀하시느라 꽤 힘드셨을 텐데 판타지는 그래도 명절 연휴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이 됐죠. 미국은 구정 연휴가 없으니까요. 네,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이제 그 전반기 후반기를 떠나서 트레이드 데드라인도 걸려있고 올스타 브레이크도 있어서 좀 판타지 리그 안에서도 꽤 나름 굉장한 움직임이 펼쳐질 징조를 보이고 있는 요즘인데, 이번 주도 아마 내일까지 경기를 하고 이제 휴식기를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2주 동안 진행이 되고, 그래서 FA 획득 횟수도 좀 더 늘어나고 해서 좀 운영을 좀 길게 바라보고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 리뷰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2월 2일날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저번 화를 올리자마자 다음 날에 바로 올려주신 것 같은데, KC야 정신차려님, 한콩남 박사님의 16화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님의 리그 1은 거의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는 4주 연속 패배, 특히 저번주 패배는 충격이었습니다. 상대팀은 아예 일주일 내내 칼데론과 매티스를 벤치에만 두었는데 3대6 패배를 당했습니다. 한 주 1위하고 그 후 4주 연속 패배 중입니다. 그 중심에는 나이트, 화이트사이드, 하워드, 앤서니 데이비스 4명의 부상이 컸지만 제일 큰 이유는 아마 반즈와 카스피를 버리고 굿인 슬로원이라는 이런 득보를 데려온 게 크다고 봅니다. 두 선수의 공통점은 각 리그 최고 막상팀 선수이며 주전포가가 시즌 아웃, 그리고 주전 경기 후 두세 경기 인상적인 스탯, 현재는 쓰레기 스탯을 찍고 있습니다. 라임이 좀 찰지시네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솔로는 많이 버리고 더들리를 데려왔습니다. 이유는 FA에 선수가 없어서 그나마 3점과 출전 시간 때문에 데려왔습니다. 팀 개편을 했습니다. 3점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서 마음 비우고 급 트레이드 단행했습니다. 부족한 포지션은 3점 슛과 어시스트입니다. 먼저 앤서니 데이비스와 제임스 하든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원했던 트레이드였습니다. 하지만 화이트사이드가 2주 이상 누워버려서 리바운드가 많이 걱정되네요. 그리고 위긴스와 페이튼, 그리고 고란 드라기치와 헤이워드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득점은 나와둡니다. 무조건 3점만 보고 트레이드했습니다. 최초에는 헤이워드와 데빈 부커를 달라고 했으나 부커 대신 고란 드라기치를 얘기하시더군요. 위긴스나 페이튼이나 3점이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고 진행했는데, 위긴스는 판타지를 떠나 보는 재미가 있던 친구라 많이 아쉽네요. 현재는 화이트사이드, 하든, 하워드, 나이트, 헤이워드, 드라기치, 랜들, 굿인, 더들리, 이시 스미스, 쿤보, 바비 포티스입니다. 누굴 빼야 하고 어떤 스탯을 보충해야 할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처음에는 제가 리뷰를 읽어주다가 이거 설마 내가 앞에서 읽었었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잠깐 멈추고 앞에 걸 들어봤더니 얘기 안 했더라고요. 순간 이거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았는데? 라고 할 정도로 뭔가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잠깐 헷갈렸습니다. 일단 반즈 카스피 버리고 또 슬로원 버리고 한 거는 괜찮았습니다. 왜냐면은 굿인도 괜찮았고, 근데 슬로원은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인데, 더들리도 잘 데려오신 것 같아요. 남아있는 FA 자원 중에서 더들리가 나름 그 스몰 포워드 치고 밥값을 해주는 선수 축에 속하기 때문에 잘 데려온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그 FA에 남아있는 선수들을 뽑아내는 거는 그렇게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예를 들면 무디아이를 데려왔는데 무디아이가 8턴오버하고 야투 2개 넣었어요. 그러면 좀 난리가 나는데, 슬로어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의 참사를 유발하는 선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네. 그리고 굿인도
뭐 최근에야 좀 주전 풀타임을 많이 뛰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민폐급 스탯을 찍어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제가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앤서니 데이비스와 제임스 하든 트레이드였습니다. 이게 1대1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앤서니 데이비스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판타지에서. 왜냐면은 1라운드 탑 티어급 선수인데 부상으로 최소 10경기에서 15경기 이상 출전을 하지 못하는 선수라면 이 밑에 조금 다운그레이드 된 선수더라도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저는 한 5번 기회를 준다 해도 한 4번 정도는 그 다운그레이드 된 선수를 뽑을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한번 뽑아보겠는데 그 정도로 좀 제가 저평가하는 선수인데 제임스 하든은 절대 저평가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선수인데 잘 데려오신 것 같습니다. 네. 또 3점 슛과 어시스트가 필요한 상황에서 앤서니 데이비스를 처분하면서 하든을 데려온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위긴스와 헤이워드 트레이드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그 위긴스 헤이워드 비교를 하면 헤이워드가 낫고 페이튼과 드라기치 비교를 하면 페이튼이 낫긴 한데 페이튼과 드라기치가 좀 기복이 심합니다. 페이튼은 잘할 땐 잘하고 못할 땐 정말 못하고 드라기치는 잘할 때도 조금 부족하고 못할 때도 그렇다고 그렇게 못한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데 헤이워드가 이제 유타에서 확실한 1옵션이 되면서 위긴스는 좀 어시스트 쪽에서 부족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헤이워드가 좀 더 생산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로스터 전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로스터 구멍은 없어요. 근데 살짝 무게감이 떨어지는 로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파워포워드 쪽이 좀 부족한 편인데 주전 파워포워드가 줄리어스 랜들과 쿤보. 네, 물론 뭐 화이트사이드가 파워포워드가 뜨긴 뜹니다만 지금 뭐 계속 무슨 부상도 있고 뭐 멘탈 터진 것도 있고 해서 센터로 올렸고 또 이제 원래 주 포지션은 센터니까 네. 파워포워드만 보면은 랜들이 첫 번째로 나오는 선수고 쿤보가 스몰포워드에서 파워포워드 겸임하는 선수고 더들리는 지금 SF만 뜨는데 뭐 넓게 와서 PF까지 한다고 치면은 확실히 파워포워드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랜돌프 같은 선수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블더블을 할 수 있는 선수 센터 말고 네 더블더블을 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은 트리스탄 톰슨도 나쁘진 않고요. 근데 좀 기복이 있는 편이고 뭐 리바운드나 블락 같은 거는 부족하지 않으신지요? 네, 부족한 포지션이 3점슛과 어시스트라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그 브랜든 나이트가 아직 시즌 아웃이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그 사타구니 부상을 당한 게 처음에는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했지만 수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정을 받고 현재 재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올스타 브레이크 후에 복귀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뭐 시즌 아웃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귀한다는 그 확정된 사인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반반의 확률이기 때문에 일단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나이트가 돌아온다면 좀 3점슛과 어시스트 부분은 좀 더 채워지지 않을까. 물론 하든으로 많이 채워지긴 했지만 나이트가 돌아온다면 좀 더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 DSGTM님. 제가 저번에 답글에 DS라고 썼어야 했는데 DX라고 썼더라고요. 이거 은근히 그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남기셨네. 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트리스탄 탐슨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그리고 인디애나의 조던 힐이 출전 시간이 늘었던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트리스탄 탐슨 선수는 뭐 스탯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선수, 굳이 신경 쓴다면 리바운드만 신경 쓰는 선수. 그래서 좀 원툴 플레이어로 치부되는데 근데 요즘 뭐 또 하는 거 보면 더블도 간간히 기록하고 해서 보면은 일단 전반적으로는
그 클리브랜드 신인 감독과 같이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클리브랜드 감독이 많은 경기를 치르지 않아서 표본이 좀 적지만 일단 뭐 트리스탄 탐슨 선수가 뭐 상승세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꾸준하게 리바운드 쪽에서는 스탯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득점은 사실 큰 기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조던힐은 아마 마일스 터너 때문에 좀 뺏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리고 마인미 선수까지 복귀를 해가지고 이 선수가 조던힐 선수가 인디애나 있는 이유는 사실 공격력 때문인데 마일스 터너가 그 블락 슛도 잘 되고 또 득점력도 슛터치가 괜찮아서 공격력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조던힐을 굳이 쓸까요? 네. 또 조던힐 1년 계약이고 마일스 터너는 인디애나가 1라운드 픽으로 뽑은 소중한 신인인데 네, 아마 마일스 터너 쪽으로 좀 더 기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JP11님은 답글까지 남겨주시면서 그 물어보시는 질문에 좀 더 보강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치열한 리그에서 1위 하는 녀석이 바툼을 벌였네요. 그 농구가 붙고 있습니다. 바툼이 부상 중이니 애드하면 이번 주가 망가질 텐데 그냥 놔둘까요? 아니면 미래를 보고 영입할까요? 바꿀 후보로는 드루 할러데이, 노리스 콜, 카스피, 조던 클락슨이 보여지는데 누가 바꿀까요? 3위까지 올라갔고 2위와 반게임 차네요. 참고로 제 가드진이 많아요. 노리스 콜, 할리데이, 트리스탄 탐슨, 조던 클락슨, KCP, 드라기치, 이시 스미스, 베이즈모어. 바툼을 바꾸려면 가드진에서 바꿔야겠죠? 이렇게 보니 트리스탄 탐슨 빼고 죄다 주워온 선수들이네요. 일단 이거는 2월 3일에 남겨주셨는데 지금 2월 11일 현재 보면은 바툼 선수의 활약상이 다시 또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이후에 JP님이 댓글을 달아주지 않으셨는데 바툼을 데려오셨길 바랍니다. 네, 제가 또 댓글로 바툼을 데려오라고 조언을 해드렸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는 카스피를 버리는 걸 추천을 해드렸었습니다. 왜냐면은 포지션이 겹치고 바툼이 어시스트 리바운드 쪽에서 더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고 카스피는 이와 달리 좀 3점슛과 리바운드 쪽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 버리라고 했는데 근데 KCP가 지금 부상으로 올스타 브레이크 후에 복귀를 한다고 해서 KCP를 버린다면 좀 더 뭐라고 해야지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는 드라기치를 과감하게 버렸어도 그렇게 아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시스트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고 득점력이나 리바운드는 오히려 바툼이 좋은 상황이니까 드라기치를 버렸어도 됐고 뭐 사실 아무나 골라 잡아도 그렇게 뭐 큰 손해는 아니었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연 어떻게 하셨을지 네,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네, 어제 남겨주셨습니다. KC야 정신차려님 안녕하십니까 판콩랑님. 제가 판타지를 이번 시즌 처음 해서 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2월 18일이 트레이드 마감일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즉 트레이드 되면 대박날 선수들을 미리 애드해야 되나요? 아니면 오피셜 뜰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 데니스 슈레더 선수가 FA 시장에 떴는데 딱히 필요는 없지만 오늘 날짜로 티그 트레이드 루머가 디테일하게 떴더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티그 나간 슈레더는 티그급으로 잘해줄 것 같은데 하지만 저에게 슈레더는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습니다. 고민이네요. 혼돈의 트레이드 마감일을 잘 보내는 팁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이트사이드가 오늘 팔꿈치를 쓰고 퇴장당한 후 자기 맘대로 경기장을 나갔다고 하네요. 감독이 열받아서 당분간 집에 있으라 했는데 저도 갖고 있고 또 캐시의 정신차려님도 갖고 있는데 이 친구 때문에 미치겠네요. 커즌스급도 아닌데 하는 짓은 멘탈 쓰레기네요. 트레이드 해야 되나요? 전 르브론하고도 안 바꾼 화이트사이드인데 이제 이런 쓰레기 짓에 진절머리가 나네요. 히트보다는 100% 트레이드 시킬 거라 사료되는데 이 친구 미래에 대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질문 한 대여섯 개 남기는 것 같네요. 네. 일단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맞춰서 트레이드를 시도하실 때는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KC의 정신차려님의 로스터를 보시면 더더욱 그러실 게 갑의 입장입니다. 갑의 입장에서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바라보셔야죠. 물론 뭐 하위권에 속해 있는 팀이라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야, 하위권에 있는 팀도 지킬 건 지켜야죠. 네, 트레이드를 최대한 시도를 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카테고리를 챙기되 절대 무리하지는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협상에 임해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의뢰 입장으로 또 트레이드를 내줬다가 그쪽이 확실히 이득 보는 트레이드가 돼버리면은 데드라인이 지난 후에는 절대 트레이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그냥 넘겨주는 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손해가 정말 그 스노우볼 굴리듯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없었다면은 또 다른 후속 트레이드로 그 트레이드로 인한 손실을 메울 수 있을 텐데, 데드라인으로 트레이드 시장이 잠겨버리면 그런 그 메우려는 시도조차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신중하게 하시는 거를 조금 느긋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마인드로. 네. 그리고 트레이드 때문에 대박날 선수를 미리 애드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슈레더 선수를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FA 시장의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리그가 좀 FA를 많이 활용하는 리그인지 아니면 FA를 별로 활용하지 않는 리그인지 그거를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활용을 많이 하는 리그다 하면은 미리 사재기를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네. 그런 선수는 또 이제 데드라인을 앞두고 더욱더 핫해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선수 곧 티그 트레이드 되니까 이 선수 뜰 거예요 라고 열심히 홍보를 하시면 분명히 물만한 유저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가뜩이나 지금 밑에 화이트사이드를 지금 또 거론을 하셨는데, 만약에 화이트사이드를 파실 의향이 있다면 슈레더를 또 밑밥으로 까셔가지고 이 두 선수는 잠재력이 정말 무궁무진한 선수다, 그래서 너는 코어급 한 명과 잉여를 한 명 내줘라, 그러면은 이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말 나온 김에 화이트사이드까지 얘기를 하면은, 화이트사이드는 점점 이제 동부 컨퍼런스의 커즌스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뭐 커즌스급도 안 되는 선수라고 하는데, 사실 뭐 블락 면에선 거의 독보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커즌스도 저렇게 미친 듯이 블락을 찍어주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트사이드가. 네, 1라운드로 뽑혀도 뭐 무방할 정도로 이번 시즌 잘하고 있고, 뭐 부상이 좀 많았긴 합니다만, 부상만 없었으면 정말 무서운 선수가 됐겠죠. 혼자서 블락 카테고리를 쥐었다 폈다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 일단은 이번 시즌까지는 화이트사이드가 저렴한 계약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가 내년 시즌에 FA가 돼서 최대한 많은 돈을 챙기기 위해서 정말 미친듯이 노력할 겁니다. 이제 다음 시즌부터 장기 계약자가 되면은 좀 불안하겠죠. 멘탈 터지고 부상당해서 들어 누워버리면 정말 초대형 먹튀가 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마이애미도 이제 지금 감독이 저렇게 당분간 집에 있으라고 할 정도면은 팬라인리 사장님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싶습니다. 또 어차피 웨이드 선수가 다시 이제 1년 20일 계약을 했지만 내년 시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화이트사이드를 저는 아마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스턴이 아마 지금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을 것 같은데, 보스턴은 워낙 지금 픽 부자이기 때문에 화이트사이드를 팔 때 픽을 엄청나게 가져와서 다음 시즌 드래프트에서 승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이애미. 물론 뭐 보시가 화이트사이드의 등장으로 굉장히 편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화이트사이드가 없다고 해서 보시가 5번 자리를 못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시즌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하고 한 3분의 1 정도 남았는데, 그것만 좀 버텨준다면 좀 더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화이트사이드와 드웨인 웨이드 둘 다 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화이트사이드도 돈을 엄청나게 바랄 테고, 웨이드도 자신의 프랜차이즈 스타이고 또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절대 간과하지 않고 많은 계약 액수를 선택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마이애미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마이애미가 절대
그 머리 나쁜 프런트진이 아니고 정말 머리 잘 돌아가는 프런트진에 속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화이트사이드를 픽을 받고 트레이드를 하거나 선수를 받아서 트레이드를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레더를 데려오셔서 화이트사이드와 묶어서 코어급을 데려오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뭐 르브론을 저도 안 바꿨다고 하시는데 그건 그때 얘기죠. 네. 지금은 르브론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셔야죠. 네, 이렇게 길게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 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 경기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게 좀 지금 좀 식은 떡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할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그 1에서는 또 3승 6패를 기록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부상병동으로 아예 도배가 되어 있는 리그이다 보니까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누적 스탯을 메울 선수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거의 누적 스탯은 블락과 리바운드를 제외한 누적 스탯은 거의 다 포기를 했고 이제 평균 스탯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데 부상 선수 지금 아웃된 선수 주축 선수가 2명 있는데 타이릭 에반스는 아마 시즌 아웃이 예상되고 나이트가 복귀를 하면 다시 또 이제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트가 아직 복귀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조금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이 리그 지난주 매치업에서는 2월 4일 목요일 경기에서 승부가 확 갈려버렸는데 이날 저희 팀이 타이릭 에반스 한 명만 출전하고 상대팀은 5명이 출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타이릭 에반스가 다쳤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은 아무도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네, 거기서 모든 게 뒤집히고 말았는데 상대팀은 그래핀이 없었지만 이외에 남아있던 폴 조지, 라우리, 조존슨과 데런 칼리슨 선수가 잘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마지막 날에 어시스트가 좀 경합이었는데 어시스트를 제가 역전을 시켜서 1승을 추가시켰습니다. 수훈 선수로는 에반 터너를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연속으로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이제 에반 터너가 보스턴 로테이션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다재다능함인데 제가 또 다재다능한 선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또 에반 터너가 FA에 남아있는 걸 보고 바로 데려왔습니다. 또 나이트 선수가 아웃되고 에반스 선수도 아웃되면서 이런 선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남아있길래 데려왔는데 딱 그 아다리가 잘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포인트 가드급 평균 어시스트를 찍어내고 있는데 1월 20일 경기부터 현재까지 한 경기 최소 어시스트가 딱 3개예요. 그리고 최다 어시스트가 10개. 그래서 1월 20일 경기부터 지금까지 평균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최다 어시스트 선수가 타이릭 에반스와 브랜든 나이트인데 이 두 선수가 다 지금 들어 누운 상태이다 보니까 네, 에반 터너 선수의 어시스트가 정말 저한테는 하나하나 정말 소중한 상태입니다. 이외에 뭐 자바리 파커를 버리고 잭 라빈 선수를 데려왔는데 라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케빈 마틴 선수의 부상이 장기화 되면서 이 선수가 이제 계속 2번 자리로 나오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케빈 마틴 선수가 이번 데드라인에 맞춰서 아마 트레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잭 라빈 선수가 주전 2번으로 뛰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맷반스 선수를 데려왔는데 데려온 직후 마크 가솔 선수의 발 골절 소식이 들리면서 잘할 거라 기대를 했지만 오늘 경기 무득점을 기록하는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잠깐 코빙턴을 버렸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다시 되살아난 모습을 보여줘서 또 데려왔습니다. 또 결국엔 코빙턴을 버리고 맷반스를 데려왔는데 맷반스를 버리고 다시 코빙턴을 데려왔습니다. 네, 일단 리그 1은 그 정도로 하고 리그 2는 정말 리그 1과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리그 1이 3승 6패하면 리그 2가 6승 3패하고 네, 그렇게 둘이 합쳐서 딱 5화를 기록하는 것 같아요. 리그 2는 한 그 주 중반부터 한 5승 4패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됐어요. 누적 스탯은 거의 다 제가 먹었고 평균 스탯 쪽에서 제가 많이 깎였었는데
토요일날 턴오버 개수가 갑자기 급증을 하면서 저희 팀이 턴오버를 가져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경기에서 선수들을 많이 뺐습니다. 턴오버를 별로 기록하지 않는 선수들과 3점슛 어시스트가 필요한 선수들 위주로 기용을 했더니 확실히 뭐 턴오버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5승 4패를 기록할 뻔하다가 운영을 잘 해서 6승 3패로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결국 제가 이제 에반 터너 선수가 핫한 거를 인지하고 또 데려왔는데 역시나 에반 터너 요즘 잘하고 있어서 흐뭇합니다. 또 마일스 터너가 핫해질 때 데려왔는데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꾸준히 자리 잡고 있어서 요즘 빅맨 걱정이 많이 사라진 편입니다. 이 선수가 파워포워드와 센터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쏠쏠한 편이고 요즘은 그래서 3점슛 쪽으로 많이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 최근에 스몰 포워드가 많아져서 좀 걱정입니다. 뭐 제크라우더 선수도 있고 갈리날리도 있고 라이언 앤더슨도 있고 르브론 제임스도 있고 또 마이클 키드 길크리스트가 있었는데 이 선수는 최근에 버렸는데 또 다시 어깨 탈골이 됐더라고요. MRI를 찍어본다고 하는데 하필 또 수술 부위가 탈골이 되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재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상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버렸다는 거. 네. 이 선수 자유투가 좀 안 좋길래. 그래서 가드를 데려와야 되는데 FA로 데려올 만한 가드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뭐 남아있는 선수로는 루 윌리엄스, 코비 브라이언트, 디안젤로 러셀이 거의 위에 있고 엠마누엘 무디아이 뭐 그런 정도인데 그래도 오늘 맹활약한 포니에 선수가 남아있기에 데려왔습니다. 뭐 토비아스 해리스 선수가 다쳐가지고 좀 포니에 선수가 반사이기를 누렸는데 그래도 슛감이 좋기 때문에 한번 당분간 기용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 업탑 3와 다운탑 3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업탑 3와 다운탑 3는 이번 주는 유독 좀 업쪽에 선수들이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좀 업쪽으로 선수들을 많이 뽑아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선수는 조널입니다. 조널 2월 3일 경기부터 20을 연속으로 4경기째 기록하고 있고요. 또 2월 3일 골든 스테이트전에서 41득점 15어시스트, 또 2월 5일 필라델피아전에서 18득점 13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트리플 더블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워싱턴의 성적이 조널의 활약상에 비해 좀 부진하다는 점.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폴 피어스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좀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는 것도 있고 네네 선수가 이제 좀 노쇠화된 것도 있고 해서 3, 4번 포지션이 좀 횡 비어 있는데 아마 내년에 듀란트가 FA로 풀리면 워싱턴이 정말 엄청나게 리크루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월을 필두로 해서 뭐 이것저것 많은 선수들이 듀란트에게 구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셰비치는 최근 7경기에서 20득점 9리바운드를 4경기나 기록했고 20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3경기를 기록했습니다. 어시스트도 평균 3개 이상 기록하고 있고 3개, 4개, 뭐 많으면 6개, 7개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요즘 다만 올랜도가 아쉬운 점은 올랜도를 최근 보고 있으면은 그냥 고등학교 같아요. 올랜도 고등학교. 네, 감독 스카일스 감독이 예전 그 KT 전창진 감독을 보는 듯이 정말 거의 철권 통치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벤치로 내려서 출전시간 확 줄이고 로테이션이 정말 변화무쌍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이에서 부셰비치가 정말 중심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현재는 지금 뭐 올라디포를 팔고 티그와 호포드를 데려오고 싶다고 밝혔는데 과연 이게 성사가 될지. 네, 만약 데려온다면 페이튼과 티그가 1, 2번으로 뛸 텐데 그러면 좀 굉장히 빨라질 것 같네요. 네. 글쎄요. 근데 뭐 올라디포가 애틀랜타로 간다. 그리고 시스템 농구에 정착시킨다. 말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또 적응만 잘 되면 올라디포가 그 안에서 정말 잘 휘젓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올랜도가 좀 지금 그 트레이드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셀러 바이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올랜도가 어떤 선수를 팔고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키프 모리스. 이 선수가 결국에는 부활을 했네요. 근데 1월 31일 경기부터 원래 모습을 회복을 시작해서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3점슛, 자유투, 근데 전방위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피닉스의 주전 4번 파워포워드 자리를 꿰찼는데, 다만 문제는 또 다시 오늘 경기에서 멘탈이 터졌다는 겁니다. 네. 구딘 선수와 말라팀을 논쟁을 한 후에 주먹이 날아갔는데, 네, 목으로 날아갔던가요? 그래서 구딘 선수가 깜짝 놀라면서 다시 점프를 하는, 네,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작전 타임 도중에. 이거는 구단에서 제어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그 감독 대행은 마키프 모리스 선수를 좀 좋아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전임 호나스 감독은 정말 마키프를 싫어해가지고 아예 출전하지 않는 경기가 몇 경기 연속 지속이 됐었고, 존 루어 선수 다치고 텔레토비치 다치고 그러니까 좀 마키프가 좀 나오더라고요. 감독 대행의 의중이 궁금하긴 합니다만 아마 마키프는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쇼케이스를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클리블랜드가 이 선수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렸거든요. 클리블랜드로 가면은 과연 머키프가 자신의 성질을 죽일 수 있을지, 과연 분노 조절이 가능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칼 앤서니 타운스. 네, 이 선수는 정말 신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독보적인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1월 25일 경기부터 9경기 연속으로 더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30점 10리바운드를 2경기나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신인은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카포도 있고, 러셀도 사실 기대치에 비하면 좀 별로긴 합니다만, 그래도 신인으로서는 괜찮은 활약 보이고 있고, 또 포르징기스, 예, 포르징기스 잘하죠. 또 이외에 무디아이도 괜찮고, 스탠리 존슨, 저스티스 윈슬로우 다 괜찮은데, 타운스는 신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신인이 아닌 듯한 스탯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네, 득점 리바운드는 물론이고 블락도 찍어내고 3점 슛도 넣고 자유투도 좋고 슈터치도 좋고, 네, 이래저래 참 정말 타운스가 복덩입니다. 아마 다음 시즌에는 무조건 1라운드에 뽑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무리 해도 2라운드 초반, 그러니까 지금 뭐 그리핀이 2라운드 초반에서 뽑히는데 그리핀 자리를 밀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운 탑3인데 이번 주는 다운 선수를 2명만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바카. 네, 이바카는 네, 오클라호마에서 점점 좀 공격 옵션에서 많이 밀려나는 추세입니다. 사실 블락 카테고리의 독보적인 강자였지만 최근에 이제 그 블락커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앤서니 데이비스부터 시작을 해서 화이트사이드와 고베어까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경쟁력이 많이 상실된 상태인데, 이 세 선수는 또 득점력도 그렇게 없는 편이 아니어서 더블을 기록할 수 있는 선수인 반면, 이바카는 더블은 좀 그렇고 한 9득점 7리바운드. 네, 그래서 이제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음 시즌에 좀 2라운드 3라운드에서 뽑히던 선수가 좀 밀려나지 않을까. 네, 물론 이바카를 좋아하는 유저들은 다시 뽑겠죠, 앞 순서에서. 근데 아마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한 라운드에서 2라운드 정도 더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트레버 아리자 이번 최근 스탯을 보면서 정말 저는 이 선수 정말 안 뽑았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슛기복이 너무나 천차만별이어가지고 도대체 예측이 안 되는, 네, 럭비공 같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다만 이 선수가 미칠 듯한 슛기복을 갖추고도 FA로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따져보니까 스틸 개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스틸, 평균 스틸이 거의 2개 정도 육박하고, 많으면 4개, 5개씩 기록하고, 그래서, 슛이 안 들어가도 스틸이나 리바운드 쪽에서, 기여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리자 선수는 잘 안 버려질 것 같긴 해요. 아마 스틸이 아니었으면,
카이 코버나 데리 그린처럼 FA 죽돌이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우, 좀 오늘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목이 좀 아프네요. 제가 연휴 전날에 감기가 와가지고, 아직도 감기가 안 나왔어요. 한 80% 정도 나왔는데, 이번 감기 정말 독하네요. 병원을 가서 일주일치 약을 받아왔는데도 다 안 낫더라고요. 원래 목감기로 시작을 했는데, 코감기 빼고 모든 걸 다 훑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열, 뭐 머리 아픔, 이것저것 다, 전부 다 훑고, 이제 조금 괜찮아진 상황입니다. 네, 이제 부상자 소식과 이번 주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상자 소식입니다. 일단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복귀를 한다는 소식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올스타 브레이크 직후에 복귀한다는 선수는 언급을 생략하고 좀 시간이 걸리는 선수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에릭 고든 선수는 소원이 골절돼가지고 4주에서 6주 판정을 받았었는데 아마 6월 말이나 3월 초 사이에 복귀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마크 가솔. 네, 마크 가솔이 발이 부러졌습니다. 네. 4달에서 6달 정도 결장이 예상된다는데 사실상 시즌 아웃이죠. 네. 이 골절이라는 게 네. 지난 시즌에 폴 조지가 정강이 골절로 거의 풀시즌 거의 쉬고 막판에 한 대여섯 경기 나왔었잖아요. 골절이 그렇게 짧게 회복될 수 있는 부상이 아니어서 네, 저는 발 골절됐다는 소식 듣고 무조건 이 선수는 시즌 아웃이다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2월인데 플레이오프가 아무리 뭐 멤피스가 파이널을 간다고 해도 6월 달이고 4달 남은 상태면은 택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결국에는 시즌 아웃이 돼버렸습니다. 이 선수는 발에 계속 부상을 안고 뛰었다는데 결국엔 참고 뛰다가 탈락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크 가솔 제가 지지난 시즌에 데리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뭐 MCL 스프레인 그레이드 3였나 그거 떠가지고 한 2달 가까이 안 나오고 또 나와가지고 또 별로인 모습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정말 실망감이 컸었는데 그 후로는 안 뽑았거든요. 네, 마크 가솔 안 뽑길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웬만하면 저는 마크 가솔의 큰 가치를 잘 모르겠어요. 빅맨이 어시스트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드라마틱하고 좀 로망일 수도 있겠지만 빅맨이 어시스트를 많이 한다는 게 그렇게 저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5개 이상을 한다면 좀 인정을 하겠는데 노아같이 좀 괴랄한 스탯을 보여준 선수가 아니라면 마크 가솔은 조금 저는 모르겠어요. 리바운드 쪽에 좀 치중을 해줬으면 좀 더 제가 흥미를 끌만한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핀은 부상은 이미 제가 앞서 얘기를 드렸었죠. 하지만 이제 추가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징계로 4경기 출전 정지를 당했는데 물론 뭐 품위 손상이겠죠. NBA 선수로서의 그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4경기 출장 정지를 당했습니다. 뭐 보통 4경기면 일주일 정도 출전 정지니까 부상 회복에서 플러스 1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4월달에 복귀하지 않을까 싶네요. 3월 말. 네. 이외에 또 타이릭 에반스는 지금 그 오른쪽 무릎이 또 결국 터졌습니다. 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언젠가 터질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올 줄을 몰랐네요. 네. 타이릭 에반스 결국 무릎이 터진 것 같습니다. 아마 수술을 다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면은 1년 동안 수술을 한 3번 하게 되네요. 네. 무릎이 정말 너덜너덜 하겠네요. 수술하면 무조건 시즌 아웃이죠. 네, 근데 시즌 아웃이라고 아직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네, 시즌 아웃은 아직 모르겠다. 미정이다. 라고 뉴올리언스 쪽에서 밝혔는데 조만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시즌 아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냥 깔짝깔짝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즌 끝날 때까지. 네, 그러다가 한 번 또 다치면 그냥 골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브랜든 나이트 아직 명확하게 날짜가 안 나와서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픽도 역시 부상자 소식과 연계가 되는데 마크 가솔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되면서 이제 멤피스가 빅 라인업을 더 이상 추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좀 약간 랜돌프 선수가 5번으로 가고 또 이제 제프 그린이 4번으로 가면서 2번, 3번 자리 쪽이 이제 좀 더
필요해지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은 맷 반스, 토니 알렌, 그리고 빈스 카터, 또 자메이카 그린, 뭐 그런 선수들이 두루두루 쓰일 테고, 또 이제 5번 자리에 백업 5번으로 브랜든 라이트 선수가 수술을 받았었는데 곧 복귀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멤피스도 마크 가솔의 부재로 인해서 5번 자리가 좀 많이 빌 거라고 예측을 하고, 빅4를 제외한 선수들을 팔아서 백업 5번을 데려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빅4라고 하면은 마크 가솔, 잭 랜돌프, 마이크 콘리, 토니 알렌 이 4명을 제외한 모든 선수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놔서 백업 5번을 데려올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2번, 3번 맷 반스, 토니 알렌, 빈스 카터 이 3명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외에 빅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타일러 젤러와 코디 젤러를 추천드립니다. 네, 코디 젤러가 요즘 샬럿에서 더블 더블까지는 아니어도 한 8득점 8리바운드를 평균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외에 타일러 젤러 선수는 좀 출전 시간에 따른 기복이 좀 있긴 합니다만 잘할 때는 20득점 넘게 하고 뭐 거의 골밑을 지배하는 수준이지만 못할 때는 2득점에 그치는 좀 기복이 심한 편이고, 다만 이제 올리닉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라커룸으로 가서 돌아오지 못했는데 올리닉 선수의 부상이 만약에 장기화 된다면 타일러 젤러가 좀 더 출전 시간이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몰 포워드가 부족하다면 마이애미의 스몰 포워드를 챙기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루올덴과 저스티스 윈슬로우가 있는데 제러드 글린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루올덴이 확실히 이제 예전에 시카고 시절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느낌입니다. 한 15득점, 14득점 향 5리바운드, 3점슛 한두 개, 어시스트는 거의 없고, 스틸이나 블락도 뭐 별로 없지만, 그래도 스몰 포워드가 확실히 없는 팀에서 이런 선수가 3점슛 한두 개씩 뽑아주면서 15득점 가까이 뽑아준다면, 확실히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신없이 얘기하느라고 좀 말이 굉장히 빨라진 것 같은데, 이제 설날 연휴도 끝났고 하니까 아마 시즌 끝날 때까지는 계속 월요일에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한 3월 말 4월 초에 시즌이 끝나니까, 네. 플레이오프 기간에는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네요. 쉬어도 되고 뭐 특집을 내보내도 되고 하는데, 저희 리그는 정규 시즌까지만 하고 끝나는 리그이다 보니까 플레이오프를 아마 특집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만약에 제가 플레이오프를 운영했다면은 플레이오프까지 얘기를 해드렸을 텐데 플레이오프를 운영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플레이오프는 라운드별로 좀 리뷰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많이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목요일인데 다음 주는 월요일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해서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